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극단 여긴 진실과도 지신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상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른 이별을 맞이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평일의 이른 아침, 평소 맞춰놓았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 다급한 희유의 외침에 눈을 뜨며 급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그 역시 누구 못지않게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당장 모든 절차를 혼자 도맡아 해야 했기에 오전부터 종일 쉬지 않고 정신없이 분주히 뛰어다니느라 쌓인 피로와 늘 습관처럼 잠들던 시간을 넘기자 눈꺼풀이 마치 천근같이 느껴질 정도로 무거워지며 잠이 쏟아졌지만 억지로 버티며 아내의 영정을 지키다 새벽을 넘기자 끝내 이기지 못하고 잔뜩 웅크린 채 잠들고 말았다. 그때만큼은 운이 따라준 건지 혜주는 바라던 대로 그의 꿈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꿈이라 그런지 그는 여느 때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녀를 대했다. 조금은 무뚝뚝하고 무관심한 그럼에도 애정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혜주는 그런 모습을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감사란 말 삼키고 탐욕만 잘도 키운 손 따뜻하던 것들까지 서늘하게 식어가던 밤 운명을 거스르겠다 이 작은 몸이 떠들던 때 오만과 교만의 기도 날 스스로 몰아넣은 굴절 상기는 떠나는 혜주를 붙잡으려 쫓아가려 했지만 웬일인지 양다리가 너무 무거워 한 발짝 한 발짝 떼기가 힘에 버거워 더디기만 했고 그녀는 자꾸만 더 멀어져 갔다. 그가 한참 허우적거리며 그녀를 쫓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주는 남편이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억지로 옮기며 까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둘째 날 역시 시계바늘이 살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부탁을 들어주는 사자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한 곳에만 우두커니 선 채 갈 곳을 선택하라는 사자를 보자 뜬금없이 게임 속 NPC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웃음과 함께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처음엔 딸을 만나기만 하면 그저 하고 싶은 말을 덤덤하게 전하고 무던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건 단지 우둔함에서 온 안일함일 뿐이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인데 알지 희연은 늘 그렇듯 엄마의 당부를 시큰둥하게 받아줬다. 그럼에도 혜주는 전혀 신경 쓰거나 걱정하진 않았다.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건 평소 겉으론 툴툴거리고 어떨 땐 생판남인 것처럼 매정하게 굴기도 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동생을 생각하고 살뜰히 챙기는 누나라는 것을 알았고 아들 희유 또한 유난히 그런 누나를 잘 따랐기에 둘 사이는 꽤 돈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주는 항상 그런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표현은 했지만 그 순간은 더 간절한 진심을 담아 표현했다. 찌그러진 마음은 검게 타. 포기하고 단념하고 또 포기해. 달력 위에 X만 잔뜩 남김없이 버리려다 남은 건 툭 비어버린 방 한 칸. 너무 지쳤거든. 근데 또 말해. 아직은 조금 더 참아야 해. 입술이 먼저 외우는 주문. 아득한 숨 사이로 새어나.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또 한 번 버티고 버텨 약속처럼 끝까지.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곤란해. 내 안에 그림자들이 박수 칠 테니까 조금만 더야 안 울어 훌쩍.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글쎄요.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가볍게 웃다 비어버린 가슴은 쿵 내려앉아. 나랑 한 약속들 줄 세워. 내일은 시작. 이번엔 놓자. 한 줄 한 줄 다 지운 뒤에 홀로 남은 한마디. 조금만 더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마지막. 버티고 버텨 약속처럼 정신 차려. 나와의 약속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살아있는 건지 버티는 건진 잘 모르겠어. 조금만 더야 다 왔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어딘데 버티고 버텨 습관처럼 가볍게 웃는 입꼬리 밑으로 살금살금 새어나와 공허한 울음. 헛된 것만 좋다. 멀어버린 눈과 귀. 모른 척한 내 욕심이 입을 벌리네. 주어진 건 발로 차고 빈손으로 하늘을 긁어 뼈마디까지 긁히는 비명 같던 밤. 운명을 거슬러 보겠다며 쳐다본 그 끝 아래 검은 구멍 하나 날 기다리고 있었어. 오만이라는 사다리에 발을 올린 순간부터 자신을 많이 닮은 딸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자니 어느새 시계가 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려왔다. 그토록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었던 딸을 눈앞에 두고도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기라도 한 듯 더 다가가지 못해 그 순간이 마지막임에도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볼 수 없었고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로 아른거리는 씨앗 탓에 제대로 볼 수조차 없이 그저 당부와 같은 말만 남기고 엄마의 낯선 모습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딸을 뒤로하고 돌아서 공허한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하자 아린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고 발이 마치 천근만근이라도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힘이 겹고 고통스러웠다. 그건 남겨진 가족 때문이 아닌 그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하기 그지없어 서글픔이 거대한 파도 마냥 덮쳐 몸도 마음도 깊이 잠식시켜봤기 때문이었다. 해주는 남편과 아이들은 당장은 슬픔에 마지못해 힘겨워하더라도 자신이 그랬듯이 그들이 함께라면 슬픔은 조금씩 잦아들고 빈자리도 어느 순간부터 차츰 채워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엄마이고 아내이던 그녀에 대한 기억도 차츰 흐려져 추억으로 묶여 마음 한편에 남겨진 채 어쩌다 한 번씩 떠올리거나 간간히 과거를 회상할 때 소환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걱정은 어렵지 않게 묻어둘 수 있었다. 다만 지금처럼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화목한
행복하게 함께하며 무탈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도 평온하게 마감하길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화목한 가족에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낄 수 없다는 것과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도 다신 그럴 수 없다는 것에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 충분히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순순히 받아들였다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닥치자 그 마음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그녀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질 수 없고 눈을 보고 대화할 수 없더라도 그저 그들의 곁에 더 머물고 싶어졌고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소멸이나 악기에 먹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았다. 그때부터였다. 사춘기 소녀 마냥 마음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며 어디로 가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갈림길이 어느 쪽도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는 거리가 멀어 맞듣지 않았기에 죄다 거부하고 싶어졌다.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시계바늘이 달을 넘기는 것을 보고 NPC 사자를 찾아 행선지로 가장 애틋하지만 가장 알 수 없어 불안한 아들 희유의 꿈으로 가게 해주길 부탁했다. 불길한 예감은 이상하게도 좋은 예감보다 더 자주 들어맞곤 한다. 특히 그녀는 더욱이 그래왔었고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불안함을 잔뜩 안은 채 공허한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꿈의 주인인 그립고 그리운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애꿎은 시계바늘만 노려보며 혼잣말로 한탄을 늘어놓으면서도 그대로 돌아서자니 미련이라는 것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한 발짝도 떼지 못하게 한 탓에 주어진 시간까지 무작정 기다렸지만 시계는 그런 처지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야속하게도 애누리 없이 어느새 자신의 일부인 바늘을 가야 할 숫자까지 보란듯 다다르게 해놓았다. 혜주가 왠지 모를 서러움에 원망을 늘어놓으며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이 눈에 밟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막 옮기려던 찰나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잠든 희유가 꿈속으로 들어왔다. 희유는 아들임에도 살갑고 애교가 많았다. 딸 희연도 어떨 땐 제 기분에 따라 살갑게 굴며 간혹 애교도 부리긴 했지만 혜주와 상기의 성격을 닮아 평소에 무뚝뚝한 편으로 살갑고 애교 많은 딸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도 아들 희유는 상기에게 몰라도 혜주에게만은 항상 애정과 애교를 한가득 담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며 먼저 살갑게 다가가 안기곤 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가득한 애정을 담고 약간의 장난기를 더해 애교스럽게 부르는 건 여전했지만 먼저 달려가 안기지도 않았고 그녀가 다가가 안을 수도 없었다. 혜주는 두 번의 경험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한 품에 쏙 들어오던 어릴 때부터 이제 자신보다 더 크게 자라 품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기어이 꼭 안겨오던 아들까지도 안을 수 없게 되자 속수무책으로 밀려드는 아쉬움에 못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은 끝내 다잡기가 힘들었다. 거기다 시간까지 촉박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 전혀 떠오르지 않아 간신히 한마디만 남기고 겨우 돌아서 흘러넘치는 미련을 뚝뚝 떨구며 빨리 오라고 닥달하는 듯한 어둠 속으로 원망스러운 발길을 옮겨야만 했다. 그렇게 어둠 너머에 당도하자 눈치도 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자가 보였고 그녀는 그런 그가 괜히 얄미워 초면인지 안면이 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면서도 퉁명스레 대했다.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했어. 입 꽉 다물고 버티는 장난, 그건 그저 부질없는 욕심인데 알지. 굳이 안 놓는 이 두 손, 이제 하나 둘씩 이름을 붙여 미련, 기대, 자존심, 체면. 천천히 비우고 또 비우고 다시 비우고 숨을 세어 10가지 버티고
약속처럼